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추천 도서는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요즘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무더위, 폭염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기분이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이 책은 내용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 그런 제목도 되고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사 시험에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신조어 2개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호모 딕티우스 알아요? 딕티우스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모 딕티우스. 혹시 입사시험 문제 나오면 논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는 단어 중에 니트족 알아요? 니트족? N-E-T.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직업이 없고 직업 교육을 받을 의지와 직업 훈련 받을 의지가 없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죠. 상황이 이제 사회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 원래 약자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자를 왜 니트족으로 보냐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육군 일병이 전방 GP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통곡하는 심정을 글을 썼는데 그 어머니 얘기는 그거예요. 훈련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또 하나는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열사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관심 부족으로 죽었다. 이거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휴전선으로 해서 원래는 북쪽 남쪽으로 군사 분계선 2km씩 보장을 해야 원칙인데 사실은 그 휴전선 500m까지 전진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북에서 자꾸 전진하니까 우리도 같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헬기가 바로 떠야 되는데 그곳은 헬기가 뜨면 안 되잖아. 그 정전 협정에 의해서. 그게 이제 참 문제예요. 정전 협정을 서로 준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 아까운 군인이 순직을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도 종종 순직해요. 분석해 보면 체력 부족으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군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심력, 세 번째는 지력, 네 번째는 행정력의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 현장 그 클라이언트를 견디지 못해서 순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실습생의 정체성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한 지식을 센터를 대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혹은 멤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화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이제 아동센터 업무가 나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걸 빨리 이제 캐치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기간 안에 나는 아동센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인센터를 해야 되겠다, 혹은 장애인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좋죠. 지난번에 그 박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그걸 정했어요. 장애인 하기로 본인이. 제가 장애인 하라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본인이 기왕이면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취직하고 싶은 더 나가서 이제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을 골라서 하는 게 좋죠. 또 이제 복지기관에 취직할 거냐 아니면 일반 사회로 나갈 거냐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그 유명한 우리나라 복지대학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데가 강남대학인데
거기 4학년 졸업하고 2학기 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복지사 취직하면 월급이 너무 작아서 자기는 그냥 사회로 나갈 거다. 이쪽에는 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사회 이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그 청년 그 사업해가지고 일했었어요. 그리고 복지기관으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확고했어요. 자기는 공사 합동기업에 갈 거다 확고했는데 적게 뽑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1년에 초등학교 유생 간호교사 1년에 1명 뽑더라고. 1년에 1명.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대다수가 그 학교 간호교사 가는 게 꿈이더라고. 그게 이제 이 비전이 분명한데 이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취직 역량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취직하려고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직무 적성 시험이 있거든요. 적성 시험이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3,0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계산 나누기 하면 4초에 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7초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거는 뭐 너무 힘들어요. 그야말로 그 문제은행 문제지를 다 외운 사람만 거기에 통과하는. 예를 들면 화성시에서 소위 말하는 연봉과 이런 게 보장된 복지기관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1년 내내 뽑았는데 한 명도 안 붙어. 그 1차에서. 2차에서 또 붙는데 또 이제 3차에서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우리 화성시에서 복지기관 중에 제일 월급이 보장된 이렇게 인상이 잘 되는 기관에서 뽑았는데 서울에서 한 명, 대구에서 한 명 뽑혔어요. 그래서 용인에서는 계속 시험을 보면은 용인 사람은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예 시의회에서 가점 5점 주자. 어떻게 우리 돈 주는데 타 시도에서 다 월급 받냐. 그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도 있어요. 왜 인근 시는 안 되고 니네 시만 되냐. 참 어려워요. 네,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실습 온 사람이 한 달 전에 가게를 얻고 아동센터 개업하기로 했다가 실습 끝나고 실습 첫날 강의 듣고 취소했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실습하기 전에 미리 가게를 얻는 것은 아주 성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실습 끝나자마자 가게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창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려고 왔는데 실습 끝나고 나서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 물론 좀 뭐 부정적 의미지만 지금 이번 주간은 우리 센터 우리 권 복지사는 5일간 휴가 갔어요. 또 뭐 이 복지사도 4일 휴가. 뭐 하여튼 심지어 강사들까지도 다 휴가 갔어요. 이번이 휴가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리 시청에서 휴가를 미리 가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밀양 얼음골 가지산 등산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카톡에 사진 올렸어요. 경주 야경도 좋았고 그 얼음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 야경도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핑 후에 계산대에 도착하면 전화를 해서 10분 후에 센터 차량하고 만나는 게 그동안 이제 땡땡 마트에서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 가을에 되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카트를 끌고 여기까지 오는 분이 있어. 근데 이제 본인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했는데 그 옆에 따라오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하면 괜찮은데 선임자가 날씨 좋은데 그냥 끌고 가자.
SNS 닉네임은 법정 성명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톡만 하면 되지 왜 이메일까지 해야 되냐, 게다가 왜 카페까지 해야 되냐, 게다가 왜 유튜브까지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 사회복지기관 최후 4차 면접에서는 이 능력으로 탈락이 결정돼요. 당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이 많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넓고 깊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에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 직인 같으면 검정 돌출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위로 가서 찍어야 맞게 찍는 건데 우리 젊은 분들 상당수가 거꾸로 찍어요. 일지도 그렇고 실습 확인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실습 확인서 갖다 냈는데 거기서 거꾸로 찍었다가 다시 해오라고 한 달 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장 찍을 때 검정 그게 돌출된 게 있거든요. 그걸 요 손으로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제대로 찍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거기에 홈이 파 있어요. 한 군데. 그렇게 찍으면 제대로 찍히는데 젊은 사람이 그거 모른다더라고. 요즘에는 도장 안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관찰 일지 쓰실 때는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걸 기록하는 분도 있고, 또 얘가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책, 또 힘들어하는 과목, 친한 친구, 갈등 관계인 친구, 뭐 여러분들이 그 생태도나 가계도 작성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다 이렇게 반영하시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싸우는데 그걸 너무 부각해가지고 얘는 얘하고도 어저께 싸웠다, 오늘은 얘하고 싸웠다, 너무 그렇게 부각하는 것이 혹시 그 내용을 아동이나 엄마가 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얘는 고집이 세서 잘 싸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소신이 강해서 간혹 갈등 관계인 친구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주제는 배려였는데 그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consideration, 뭐 regard, care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본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인간성에 포함되는 덕목인데 상대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신뢰를 저지르지 않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힘센 사람이 쌀 2푸대를 다이소 가방에 들고 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3, 4kg로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가방도 한 6개 정도 가져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쌀은 뭐 10kg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관절 약하신 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봐 왔는데 이제 급하게 주로 장을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두끼를 볼 때는 한두 개씩 빼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전화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밀 묵사발이다 그러면 쉽게 하면 그냥 묵사발에 김가루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냉면 육수도 사오라 그랬고 몇 가지 뭐 상추도 사오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못 두는 사람도 옆에서 구경할 때는 아주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을 봐오면 오늘 무슨 음식을 하는데 뭐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늘 뭐 묵사발에는 뭐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동이 식재를 가져갈 때 어떤 아이는 그래요. 양파는 무거우니까 훈제 오리하고 참치캔하고 뭐만 가져갈게요. 그렇게 하고 놓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오리 훈제가 더 무거워. 양파는 가벼웠거든. 보통 한두 개 주니까. 그런데 걔가 느끼기에는 이게 무거워 보이는 거죠. 혹은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집에 가져갔는데 너무 꽉 잼매가지고 풀 수가 없어가지고 좀 추억이 있다던가, 또 그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꽁꽁 묶여가지고 양파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상해가지고 물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잘했더라고. 풀기 좋게 잘했더라고요. 풀기 좋게 양파 같은 경우 대부분 숨을 쉬니까.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 뭘 재활용할 필요 있냐, 그냥 확 잼매가지고 재활용 안 하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체질적으로 분리수거, 뭐 재활용 이런 데 또 민감한 분이 있어서 배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그냥 끝났다 할 수도 있지만은 카톡에다가 이메일 보냈다라고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최종 성적표 55개 항목을 날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과 저녁이 메뉴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식단을 자세히 못 보고 점심 때 어묵인데 저녁에 묵사발에다가 최고급 하얀 어묵, 가마복부라 그래서 100% 연육이 있어요. 그걸 좀 잘라서 넣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겹치는 것이 되겠죠. 점심 때도 어묵, 저녁 때도 어묵 그렇게. 그래서 묵사발이 좀 단순하면은 또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프로포절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물품을 때로는 구매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옥션 첫 페이지에 그 배송비가 제로로 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배송비 3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프로포절 했는데, 이제 배송비는 센터장 개인 사비로 현금으로 달라고 거기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곤란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물건을 살 때 첫 페이지만 보고 배송비 없네가 아니고 배송비는 아웃소싱으로 배달자가 받는 거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책상에 높이가 몇이고 뭐 가로 세로가 몇이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너무 크면, 이게 예를 들면 가난한 집 아이한테 책상을 선물하는데 이렇게 큰 걸 선물해 버리면 그 집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더우니까 여러분들 자주 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그런데 담배를 피울 때는 한 명씩 피우세요. 동시에 막 서너 명이 몰려서 피우면 이 아이들은 담배가 건강에 나쁜 건데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4명씩 몰려가서 담배를 피우면. 그리고 특히 이런 창가에서 피우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한 명씩 좀 애들 안 보는 곳에서 피우는 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